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뱅킹들은 인터넷 은행들은 변화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조직 같다, 금융회사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고객들이 들어와서 또 월급 통장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들의 카드 사용량이 매년 통계를 보시면 이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신한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 신한카드를 주셨을 때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이제 금융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고 맞아요. 또 이제 변화하기도 쉽지 않은 사실 좀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제 이게 또 뭐 카뱅이라든지 토스처럼 뭔가 새롭게 나와서 뭔가 많은 걸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정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기업이 알려진 신한이라는 그 기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네. 일단 그 작가님께서 이 신한카드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인데 아주 완전히 똑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뱅킹들은 인터넷 은행들은 변화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변화하는 조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외부의 테크랑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 브랜드들, 예를 들면 뭐 하나은행, 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농협 이런 그 기업들은 그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간 여태까지 쌓아온 업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한 번에 뒤집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조직 같다, 금융회사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좀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럼 변화로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미래 고객 확보 차원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고객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사실 많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작가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주거래 은행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번거롭죠. 맞아요. 여러 가지 번거로워요. 그리고 정말 실망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굳이 거예요. 바꿔야 되나 정말 너무 많이 실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야 저쪽 은행에서 이자를 10% 더 준대 이러면 가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자를 10% 더 주고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 공상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바꾼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고객들은 이탈할 확률이 조금 높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낫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안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메인 고객이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애 소득 주기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버는 나이대를 지나서 이제 노년층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줄어들죠. 그러면 자산 관리 쪽으로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많은 분들은 뭐 땡큐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고객들이 들어와서 또 월급 통장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협적이잖아요. 카카오뱅크하고 토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겨내고 조금 더 나은 경험을 제공을 하면서 미래 고객들이 들어와서 신한은행을 많이, 신한카드를 많이 써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한카드가 처한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년층의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하게 그렇죠. 잡고 있지만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젊은 세대들이 뭐 이른바 카뱅이나 토스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어차피 지금 중장년층은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게 될 그렇죠. 뭐 조금 표현이 좋진 않지만요. 사라지게 될 고객인 거고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어린 세대를 잡아둬야지만 자신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먹거리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요즘 캐릭터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캐릭터로 손짓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빨리 와, 빨리 와서 빨리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카드사들의 그런 신규 미래 고객들을 잡는 전략이 첫 번째는 그 대학교에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학생증의 그 체크카드나 이런 걸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확보하는 전략. 맞아요. 두 번째는 나라사랑 카드로. 나라사랑 맞아요. 일괄적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락인을 시켜놓으면은 제대한다고 이제 계속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뭐 빠져나갈 필요가 뭐 굳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래 고객의 머리 숫자가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가야 되겠죠. 입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업계는 조금 더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을 뺏기는 이런 상황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한카드의 그 이번에 내세운 마케팅 분과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주 직관적이에요. 10대도 카드 씁니다. 맞아요. 네. 10대도 카드 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분들은?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한은행에 대해서 지금 신한은행 광고하러 나온 건 물론 아닙니다만 아주 좋다. 왜냐하면 이 10대들의 카드 사용량이 매년 통계를 보시면 과거보다 조금씩 올라요. 조금씩 오르는데 이 카드 사용량 자체가 카드가 익숙해지기 때문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이 친구들이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가구 구성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용돈이 몰리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옛다 2명이면 나눠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제분이. 그러니까 그냥 한 친구한테 몰아주는 거거든요.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애초에 소비 여력이 커요. 근데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니면서 씁니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는 필연적으로 필요해지고 그러니까 체크카드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카드를 안 쓴다라고 생각하지는 물론 않았겠지만 이 10대들이 카드를 쓴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10대를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 라는 말로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그리고 또 고객 존중에 대한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제가 10대만 하더라도 이게 애들이 무슨 카드를 쓰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카드를 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체크카드가 그 당시에도 뭐 현금카드라는 이름으로 있긴 있었는데 현금카드를 거의 안 썼죠. 뭐 사실 용돈 받는 것도 현금으로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서 뭐 군것질 사 먹고 이 정도였죠. 카드를 뭐 적극적으로 어디 가서 긁어야지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뀐 거고 맞아요. 또 이제 바뀐 세상에 따라서 이제 그 10대들의 뭔가 금융 소비 패턴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신한카드가 공략을 하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10대들이 간이 좀 커요. 이게 제가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이 좀 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을 좀 통 크게 쓸 줄 알아요.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지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초등학생 친구들이 실제로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아이돌 그룹 그 콘서트 티켓을 지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용돈을 모아서 그렇게 사보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애초에 용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그 제가 그럼 신한카드에 대체 어떤 서비스를 하나 봤더니 일단은 뭐 선불카드 위주의 잔액 관리 그리고 뭐 직관적인 금융 서비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빠르게 이제 이 선불카드가 발급이 가능하다. 맞아요. 이런 걸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아주 조금 부정적인 것도 있고 좀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보는데 긍정적인 거는 접근성이 확연하게 개선이 된 건 맞죠. 네, 그렇죠. 맞아요. 확연하게 개선이 된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부모 세대는 조금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간 자제분들이 좀 더 편하게 뭔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을 한다는 건 내가 모르는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의 이 어쨌든간 돈이 건너갔으면 다 알 필요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의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소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13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도 그냥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어린 친구들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13세 이상이면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체크카드까지 집 앞에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만들고 오늘 싶어요. 맘먹으면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런 것도 봤어요. SNS에 보니까 13세에 딱 되는 그 0시에 카카오뱅크 만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이제 금융 내가 만든다 이래가지고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을 바꿔주긴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절박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그 카카오뱅크 말씀하셨으니까 기존에 이제 뭐 국민이나 신한, 뭐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들 많이 이용했었는데 차이를 확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사업자 이제 계좌를 만들면서 어디다 만들까를 막 고민했는데 이제 뭐 세금 같은 것 때문에 증명서를 뗄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에 우리나 신한은 그 지점에 방문을 해서 해야지만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은행에서 그 인터넷으로 계좌를 다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은행 그 방문 시간 맞춰서 가야 되나 되게 불편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카뱅을 봤더니
카뱅은 근데 방문할 지점이 없어요. 그렇죠. 방문할 지점이 그냥 없죠. 맞아. 다 온라인이에요.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인터넷 뱅킹이 이게 확실하게 갈 일이 없구나. 그냥 지점 방문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 얘기는 다 온라인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확실히 다르긴 하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제가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모 은행에 사업자 관련해서 뭘 했었는데 그 지점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관리 지점이래요. 그 지점만 가야 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표현이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접근성이 개선이 되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못 빠져나가겠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돌아가면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요. 이렇게 쉽게 했는데 다른 거는 복잡하게 하래요? 에이, 안 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개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잖아요. 신한카드의 이런 지금 10대를 공략한 마케팅 전략들이. 그럼 이게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이게 10대를 공략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뭐 약간 리스크는 있더라도 10대들이 정말 편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부모를 설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10대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책을 쓸 때 여러 가지 알파 세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알파 세대는 어차피 세상이 본인 중심입니다. 본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뭔가를 그렇게 한다는 거에 별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아예 안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써보니까 우리 신한은행이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도 신한은행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분명히 카카오뱅크에 꽂혀 있으면 그래놓고 카카오뱅크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알파 세대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취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를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볼 게 없어서요. 그렇죠? TV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요즘 알파 세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골라서 봐요. 검색도 해서 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참 있다 반영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뉴미디어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냥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환경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 거쳐서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대 공략 자체가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0대인 알파 세대들은 이제 내가 카카오뱅크에 라이언이 그려진 체크카드 갖고 싶어. 그렇죠. 그럴 때 이거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가져야 돼요. 부모가 어떻든 뭐든 간에 난 이게 갖고 싶은 거지. 맞아요. 어떻게 카드 쓰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다른 캐릭터도 싫어요. 이런 거예요. 같은 거에서도 방금 라이언 말씀해 주셨는데 라이언 말고 다른 게 온다? 아니에요. 싫어요. 그냥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10대를 위한 10대 편의적인 서비스를 내야지만 성공을 하겠네요. 맞아요. 10대가 좋아하는 그리고 10대가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10대가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서비스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신한카드의 이번 이제 10대를 공략하는 이런 마케팅이 앞으로 금융권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영향은 이미 시작은 됐는데요. 10대에 대한 공략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10대 전용 서비스 요즘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면 좀 더 확장 전략을 조금 취하겠죠. 첫 번째는 단순히 계좌뿐만 아니라 카드 상품도 완전 10대에 맞추는. 예를 들면 우리 10대들이 좀 많이 긁는 곳 있잖아요. 긁는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예를 들면 그런 데서 많이 긁는데요. 편의점, 뭐 코인 노래방, 다이소 이런 데서 많이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런 데 좀 특화된 제품을 좀 낸다던가 카드 상품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쓰다가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는 날 뭔가 턴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서비스로도 아마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금융회사와 페이 서비스의 연계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10대 친구들은 페이 결제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페이 결제액이 어마어마해요. 매년 통계를 보면요. 저희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결제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작가님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카드 안 가지고 나가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카드 안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 그 스마트폰만 맞아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녀도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결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뭔가 좀 페이 서비스와
캐릭터와 연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친구들이 또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좀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캐릭터 많이들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금융 컨텐츠 연계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거리가 있어야 돼요. 본인들 놀거리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은행 너무 좋으니까 와 라는 말로는 안 되고 뭔가 플레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K뱅크에 돈나무라는 서비스 있습니다. 네. 돈나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난리도 아니래요. 난리도 아니라는 게 물론 앱테크기도 하지만 뭔가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미션도 뭔가 좀 달성하고 뭔가 좀 게임 요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은행 돈 넣는 곳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은행은 어플에 갔더니 뭐가 있던데 이런 느낌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 관련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자사 캐릭터를 뭐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유명한 캐릭터를 만든 이제 회사와 제휴를 맞아요. 콜라보를 하거나 콜라보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자체 육성이 최고긴 한데 왜냐하면 향후에 보면 그 캐릭터를 팔아서 뭐 엄청 돈을 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IP라는 게 있잖아요. IP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게 맞긴 합니다만 근데 어떻게 또 나쁜 측면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에요. LG U+도 문어라는 캐릭터 정착시키는데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짜리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좋겠는데 우리는 5년, 10년은 못 기다려. 이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셨던 콜라보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